여러분의 확실한 기적, Miracle TOEIC 멜리사입니다. 오늘은요, listening 각 파트별로, 즉 LC 각 파트별 주의사항에 대해서 언급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Part 1인데요. Part 1의 경우에는 7개의 파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파트이기도 하다 보니까 다들 쉽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 토익에서의 파트 1은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실제 시험장을 가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거 공부해 오셨나요?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동사 표현들 많이 알고 계신가요? 이 사람이 지금 손으로 뭘 누르고 있죠? 누르고 있다라는 표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의 손이 지금 뭘 들어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 영어로 들으실 수가 있나요? 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알고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도 실제로 여러분 귀로 들어왔을 때 정보 처리가 되는 현상을 경험하셔야 시험장 가셨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하고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Part 1이 Part 1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 아직도 그런 파트인데요. 준비를 하지 않고 가셨을 경우에는 첫 번째 파트에서부터 여러분의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에 수동태 표현이 자연스럽게 정보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전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 being pp 표현이라던가 has been pp 또는 have been pp 이런 수동태 표현들이 단순하게 문법 용어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와 의미 정보로서 처리가 되는지 확실하게 따져보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art 2에 대한 주의사항인데요. 글쎄요, 파트 2는 제가 항상 수강생 여러분들께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가장 깔끔한 파트다 이런 소개를 드리기도 하고요. 첫 번째 파트에서부터 7번째 파트까지를 봤을 때 선택지가 3개밖에 주어지지 않는 파트는 파트 2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많이 드려요. 그런데 파트 2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파트 2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 학습자의 기본적인 리스닝 실력이 탑재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문제만 많이 풀어본다고 해서 고득점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들을 재료로서의 의문문에 대한 기본기가 확실하게 잡혀져 있는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한번 준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속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요. 물론 Part 1에서도 속어 작업은 늘 중요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Part 2에서의 속어 작업은 점수와 직결되는 부분이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동그라미를 누가 잘 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X를 영리하게 활용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에게는 동그라미와 X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 세모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예 못 들은 상태라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보류 작업을 통해서 속어 작업을 하는 과정 안에서 정답률을 끌어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동그라미에 힘을 실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X에 힘을 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지가 속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잡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요즘 토익에서는 상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라고 할지라도 우회적 응답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거 하는 거 누구 담당이야? 이거 보내는 거 누구 담당이죠?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누구인지를 답변해 줄 수 있는, 즉 정보 제공 응답도 등장을 하지만요. 정보 제공을 못하거나 혹은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 우회적 응답이라는 말 자체가 학습자를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요. 우회적 응답의 형식으로 여러분 귀에 특히 중후반부로 갈수록 응답 선택지로 등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응답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들었을 때 아예 말도 안 되는 선택지들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얘는 약간 정답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근데 뭐 응답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하는 여유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토익 시험장에서는 이들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진 않아요. 고민할 시간을 여유 있게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소위 말하는 딕테이션이라는 것도 하셔도 괜찮아요.
딕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쓰기 작업인데요. 듣는 문장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다 받아 적는 게 포인트는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힌트를 줄 수 있을 정도의 딕테이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중요한 키워드들을 놓치지 않고 정답 선택지를 고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요. 이 Part 2가 Q&A가 아니라 Q&R, 즉 Question and Response라는 점입니다. 즉 Response를 가장 잘한 응답 선택지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친구가 정답 선택지로도 등장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Part 3와 4는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3, 4는 많이 아시겠지만 이 두 파트 모두 사실 문항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Part 3는 39문제, 리스닝에서 가장 많은 문항수를 자랑하는 파트고요. Part 4의 경우에는 30문제,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집중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듣기 전에 미리 질문과 선택지의 내용을 체크해 주시는 작업인데요. 저는 항상 수강생 여러분들께도 한 템포씩 빠르게 가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내가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실제로 질문이 물어보는 바에 대해서 캐치를 못했다면 혹은 중요한 키를 잡은 것 같긴 한데 선택지와 매칭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정답으로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집중이 좀 흐려진 상태에서 많은 정보들을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평소에는 잘하던 것들도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문항수가 많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친구들이 하나의 지문을 듣고 하나의 문제만 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문을 듣고 3개의 문제를 동시에 풀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순간적인 집중력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잘 영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질문과 선택지를 봐두고 전투력을 상승시킨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줄 때 귀를 쫑긋할 것인가, 바로 타이밍 좋게 쿨하게 정답 선택지를 잡아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시험장 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집중력을 잃게 만드는 것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좋아. 내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구나. 내 거에 더 온전히 집중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장 갔을 때는 자신감도 기세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부분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전체 시험에 그 기세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긴장을 하시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긴장감이 건강한 긴장감이었으면 좋겠고요.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지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하고 체력적으로도 강한데 정신적으로도 강한 상태에서 최대한 좋은 상태에서 시험장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리스닝 실력이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느낌 때문에 시험장 가셨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나의 실력보다 좀 발휘를 못하고 나왔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과도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그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도 저는 조금 높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준비하는 시험이긴 한데요. 아무나 다 해낼 수는 없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익 시험은 시험답게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영어라는 언어와 멀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선을 그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수단으로 영리하게 활용하셔서 이 영어라는 언어와 조금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문제를 놓쳤다고 해서 시험 전체가 망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셔서 시험장에서 기세 있게 자신감 있게 문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멜리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